안녕하세요. 낭만부동산입니다. 26년 새해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천의 아파트 전망 26년도에 과연 어떻게 변할까요? 공급 물량과 호재에 의해서 아파트 가격은 변화할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인천의 앞으로의 공급이 어떻게 움직이고 호재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것을 보고선 여러분들에게 인천의 아파트 각 부별로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6년도 입주 아파트서부터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26, 27, 28, 29년도에 각 부별로 공급량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인천을 둘러싸고 있는 택지와 그 다음에 산업단지, 직장과의 관계에 의해서 인천은 앞으로 어떠한 변화들과 공급과 호재들이 뒤섞일 것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는 26년도에 입주하는 아파트를 나타내는 지도로서 인천의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으로 다 두 개로 나눠서 한다면, 이 지도에서는 보면 검단구, 인천의 북부지역이죠. 검단구와 서구, 그 다음에 계양구 쪽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물량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3월 달에 검단 호수공원역 호반 서밋이 856세대가 입주를 하고요. 그리고 4월 달에는 검단 롯데캐슬 렉스텔이 372세대가 입주를 합니다. 25년도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검단 신도시가 가장 핫한 곳이었고, 그 다음에 가장 가격이 상승했었죠. 그래서 25년도에 인천의 대장 지역이 바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루머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 중심에 선 것이 바로 검단 신도시였죠. 그리고 앞으로는 검단구로 변할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5월 달에 호반 서밋 3차가 905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5월 달에 신검단 중앙역 디에트르 더 에듀가 781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는 6월 달에 칸타빌더 스위트 625세대 입주 예정. 그리고 7월 달에는 이편한 세상 검단 에코비스타가 732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도 이편한 세상 검단 웰카운티가 1458세대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신검단 중앙역 센트레빌 1224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이것이 26년도에 검단구에 입주할 물량이죠. 정말로 검단구가 많이 입주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얘기하는 것을 보면 공급 물량이 과공급이 되면 아파트 가격이나 전세 가격이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검단구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왔고 앞으로 어떻게 공급이 이루어질지 한번 후반부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서구입니다. 인천 연희공원 호반 서밋 파크 에디션이 12월 달에 1370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인천 북부 지역에서는 이렇게 검단구와 서구에서 입주 물량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남부 쪽으로 본다면 이 위쪽에는 영종구, 그 다음에 미추홀구, 연수구, 그 다음에 제물포구로다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인천 두산이보더 센터를 1월 달에 송림동에서 1321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에 주안역 센트럴 파라곤이 1314세대가 입주 예정입니다. 여기는 주안역 센트럴 파라곤은 원래 25년도 12월 달에 입주 예정이었지만 시공사가 공사비 증액을 원하면서 그러면서 공사 중단이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로 연기가 된 곳입니다. 자, 다음은 4월 달에 영종 오션 파크 모아 엘가 그랑데가 560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4월 달에 포레나 인천 하기기 562세대 입주 예정이고요. 그리고 7월 달에는 이편한 세상 제물포역 파크 매정이 숭이동에서 877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운서역 데라수 어썸 에듀가 8월 달에 311세대 입주 예정입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용현 우방 아이오셀 센트럴 마린이 327세대 용현 등에서 입주 예정으로서
인천에 26년도에 입주하는 물량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인천은 전체적으로 26년도에 입주 물량이 좀 많이 적다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소개들을 많이 받았을 겁니다. 그리고 인천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많은 분들이 15,000세대가 적정 입주 물량이라고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인천은 그러한 적정 물량으로 다 입주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적정 입주 물량으로 다 갈 것인지, 공급이 절벽이 될 것인지, 또는 초과 공급이 될 것인지를 한번 알아봐야 인천이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거기다가 인천 전체를 본다면 각 구별로다가 그것을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낭만부동산은 각 구별로 24년도서부터 29년도까지 공급된 물량과 앞으로 입주할 물량들을 지금까지 청약홈에서 얘기했던 분양한 아파트 단지로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본다면 어디 부는 공급이 절벽이 오는 데가 있고, 어디는 공급이 초과로 다가오는 곳이 있고, 어디는 적정하게 움직이는 곳이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각 구별로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경쟁 관계에 의해서 부동산 가격에, 특히 아파트 가격에 하락적으로 영향을 주는 곳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바로 인천의 각 택지 지구라든가 그 다음에 산업단지, 철도 노선 등을 통해서 한번 앞으로의 공급 예정인 물량 등을 보면서 인천의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년도 거를 한번 보죠. 24년도에 27,000 세대가 입주를 했죠. 12,000세대나 초과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4년도에 보면은 인천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가격이 하락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이때 보면 가장 많이 입주한 곳이 송도동을 속해 있는 송도 신도시가 포함되어 있는 연수구가 5,800.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추홀구 재개발 재건축구역으로 입주한 곳이 4,800세대. 그리고 검당구가 4,194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단 부평구가 3,900세대. 그리고 영종구가 2,383세대죠. 그래서 입주 물량이 많은 거에 따라서 지역적인 편차는 있겠지만 대부분의 지역들이 가격이 상승하지 못하고 보합이나 하락으로 갔던 곳이 24년도입니다. 23년도와 24년도에 정부에서 윤정부가 했던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대출에 의해서 움직였던 곳에 의해서 어느 곳은 상승하고 어느 곳은 하락을 했었죠. 그러나 인천 대부분 지역은 그 윤 정부의 혜택을 많이 보지 못했던 것이 24년도입니다. 그리고 25년도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현재 전고점을 넘어선 곳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한 곳으로다가 구별이 되죠. 최고가로 본다면 21년도에 전고점이 인천에서 14억 7천만 원이 송도동에서 나왔고요. 송도 신도시에서 나왔죠. 그리고 25년도에 15억 5천으로 송도 신도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최고가로 보면 분명히 전고점을 넘어섰지만 예전에 낭만부동산이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듯이 상위 평균 10% 내에 드는 평균 가격으로 본다면 대부분의 지역들이 전고점을 넘지 못한 곳들이 대부분이었죠. 25년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25년도에 가장 많은 가격이 올라갔고 가장 많은 사람들 입에 오르내렸던 곳은 바로 검단 신도시였습니다. 근데 검단구를 보면 25년도에 6,655세대나 입주를 했죠. 정말로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정말 많이 올라간 곳이 검단구입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25년도에 이 정부가 현금을 계속적으로 살포를 하면서 유동성이 증가를 하고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올라갔죠. 그래서
이 정부가 서울 전구와 그 다음에 수도권의 12곳을 투기 지역으로 다 묶을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서 서울에서 어쩔 수 없이 밀려나는 사람들, 특히 서부 쪽으로다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그 사람들이 검단 신도시의 인천 1호선 연장 개통과 맞물리면서 검단 신도시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단구가 6,655세대나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고 가격이 가장 많이 올라간 구로다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다가 보면 연수구가 4,600세대, 그 다음에 미추홀구가 3,000세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약 5,000세대가 초과 공급이 됐던 곳이 25년도입니다. 그러면 올해 26년도는 과연 몇 세대나 입주를 할까요? 그래서 보면 인천 전체로 보면 14,000세대죠. 평균 15,000세대로 본다면 1,000세대 정도니까 절벽은 아니어도 약간 감소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금까지 초과 공급으로다가 있었던 인천의 부동산의 적정 입주 물량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은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기본을 보여주고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26년도의 특이한 점은 자, 남동구는 빵, 그 다음에 부평구 제로, 그 다음에 연수구도 제로입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하게 정말 보이고 있죠. 검단구는 6,700세대로 25년도보다 더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단구에 이렇게 초과 공급이 생기는 이 검단구 과연 26년도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지금 26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것은 정부에서 국채를 100조를 찍어내면서 또다시 현금이 시중에 나오면서 유동성이 많아지는 현상에 의해서 주식이 5,000포인트를 넘어서고 그 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그에 따라서 서울과 지금 투기지역으로 묶여있는 이러한 곳들 가격이 올라가면서 계속적으로 풍선 효과에 의해 그 주변의 가격들이 상승할 것이며 그 조정지역, 규제지역이 아닌 곳들이 거래량이 늘면서 가격이 급상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토지거래 허가로 묶여있는 서울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수도권으로 밀려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6년도도 그 상황들이 지속이 된다면 결국은 김포 골드라인에 의해서 김포로 갈 수 있는 사람들보다는 아직까지 좀 출퇴근에 복잡은 해도 인천 1호선을 통해서 공항철도를 해서 서울의 서부권으로다 출퇴근이 용이한 검단구를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원래는 청라 루원도 그 혜택을 봐야 되지만 지금 현재 청라 루원 같은 경우는 도로를 이용하거나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서울의 서부권으로다가 출퇴근을 하는 입장이죠. 그러니까 출퇴근의 정시 출퇴근이 쉽지 않고 그래서 만약에 청라 루원이 7호선이 26년도에 개통을 상반기에 한다면 서울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의 혜택을 청라 루원도 볼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7년도 연말이나 가능하다라고 본다면 청라 루원은 27년도 상반기까지는 7호선 개통의 영향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로 본다면 서울의 출퇴근으로 본다면 검단구가 가장 많은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6년도의 검단구도 서울에서 밀려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비록 6,700세대의 초과 공급으로 이루어지는 검단구라 하더라도 그 수요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3,000세대의 위추홀구입니다. 그리고 1,000세대의 계양구, 서구, 그리고 제물포구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남동구, 부평구, 연수구는
단 한 건의 입주 세대가 없다라는 것. 이것은 결국은 남동, 부평, 연수구는 바닥 다지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검단구의 6,700세대의 영향을 받는 곳은 결국은 서울에 출퇴근하는 계양구, 부평구, 서구가 이 검단구의 6,700세대의 입주 물량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다만 연수구 같은 경우는 미추홀구, 남동구, 제물포구, 연수구, 영종구처럼 인천 자체 내에서 직장을 다니고 그 다음에 시흥시나 안산 쪽으로 움직이는 그 노선에서는 특별한 변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 물량이 없어도 크게 변화가 되지 않고 바닥 다지기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27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27년도 하면은 앞으로 입주 물량이 더 많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선분양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선분양 제도를 했다는 얘기는 분양을 하고 나서 최소한 30개월 전후가 돼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년 6개월이 지나야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26년도 상반기에 분양을 하고 30개월 걸려서 입주를 한다면 28년도 하반기나 연말 또는 29년도 상반기에 입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27년도에 이 12,000세대는 거의 확정적인 입주 물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여기서도 가장 많은 물량을 하는 곳은 검단구가 4,800, 그 다음에 계양구가 4,400세대, 그리고 연수구가 2,000세대죠. 그리고 나머지 남동구, 미추홀구, 부평구, 서구는 입주 물량이 없습니다. 그리고 남동구나 부평구는 2년 연속 입주 물량이 없으면서 미추홀구랑 서구는 27년도에 가서 입주 물량이 적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남동구, 부평구 2년 연속 입주 물량이 없다는 얘기는 결국은 바닥은 다질 거고 그리고 신축, 준신축으로 해서 아파트 선호 사상이 일어난다면 남동구, 부평구 같은 경우는 27년도에 준신축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과 거래량이 증가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미추홀구나 서구는 바닥 다지기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러면서 서구 같은 경우는 청라 노원의 7호선이 27년도 연말에 개통을 한다면 결국은 27년도 중반서부터 그 영향으로 서서히 가격이 상승하고 매도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28년도로 볼까요? 28년도 벌써 이미 입주 예정되어 있는 게 16,000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은 미추홀구가 5,300세대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 2,900, 그 다음에 연수구가 3,000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특이하게 보이는 것은 검단구가 1,600세대로다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검단 신도시의 입주 물량이 이제는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24년도만 해도 2만 세대가 벌써 입주했죠. 검단 신도시가 7만여 세대가 입주 예정인 것 중에서 벌써 1단계는 끝났고 지금 2단계와 3단계의 분양과 입주가 이 27년, 28년도서부터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검단구도 어느 정도의 입주 물량이 이제는 마무리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28년도서부터는 바닥 다지기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계양구는 318이니까 일반적이죠. 그러나 계양구 같은 경우는 29년도서부터 계양신도시, 대장신도시가 입주가 시작이 된다면 그 영향을 28년도서부터 받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동구는 3년 연속으로다가 입주 물량이 없기 때문에 남동구는 신축이 가장 대세일 수밖에 없는 시기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부평구는 2,900세대로 늘고 그 다음에 서구가 2년 연속으로다가 입주 물량이 없어지는 시기가 28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서구 같은 경우는 청라 노원이 거의 입주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경서지구라든가 이러한 쪽에 입주 물량이 좀 남아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구역에서 입주가 되지 않으면 서구에서는 더 이상 신축을 보기가 어려워지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29년도로 볼까요? 29년도는 4200세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미추홀구죠. 2548세대. 근데 29년도로 여기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가장 큰 이유는 계양신도시가 29년도서부터 입주가 시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택지지구, 신도시 이러한 것들이 29년, 30년, 31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 입주가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29년도에 입주 물량이 많고 적구의 문제가 아니라 인천의 대규모로다가 계속적으로 입주 물량이 29년도를 지난 30년도서부터 본격적으로 입주를 하기 때문에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신축에 또는 입주하는 물량에 따라 가지고 거래들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전체를 가지고 지도를 보면서 택지지구와 그 다음에 산업단지 그리고 철도 노선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천이 어디가 앞으로 좋아질 것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검단신도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계양신도시, 그리고 대장신도시, 그리고 청라루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용현 하기지구가 있고, 송도신도시 있고, 영종신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서구의 경서지구 등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 보라색 쪽은 산업단지로서 일자리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 선들은 바로 인천에서 지금 현재 개통되어서 움직이는 철도 노선과 그 다음에 예정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예타 준비 중인 것, 실시계획 준비 중인 것, 그 다음에 착공되어 있는 이러한 철도 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지역을 본다면 이 검단신도시를 포함하고 청라루원을 포함한 부평과 계양 이쪽 지역과 그 다음에 영종과 제물포구, 연수구, 송도신도시를 포함한 남동구, 미추홀구, 인천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봐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서울로다가 출퇴근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인천 내와 그 다음에 시흥과 안산 쪽으로 출퇴근을 하고 그 다음에 인천공항 이러한 곳으로다 출퇴근을 하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서울로 출퇴근을 하는 이 지역에서 어느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지고 어디가 적고 그러면 그 적은 곳은 공급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은 지역 내에서 입주 물량이 많은 곳으로다가 사람들이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울로다가 출퇴근하는 이 지역을 보면 지금 경인전철과 그 다음에 7호선 그리고 인천 1호선을 통해서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서부로 가는 것. 지금 현재 이것이 서울로다 출퇴근하는 지역의 특성이죠. 그리고 당분간은 지금 현재의 이 개통된 노선이 유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27년도 연말이 돼야 지금 현재 7호선이 여기 성남역까지 왔던 것이 청라루원을 들어가니까 27년도 연말서부터 하반기서부터는 이 청라루원이 7호선 개통에 의한 이쪽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7호선 주변으로다 서울로다가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이 검단이 좀 더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움직였던 사람들, 지금 마곡지구가 아닌 여의도 영등포 이러한 쪽이나 구로 금천 이쪽으로다가 출퇴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7호선이 개통이 된다면 청라루원과 부평 쪽으로다가 이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대장 홍대선은 지금 대장 신도시 정도까지만 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인천에 올 때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남았으니까 대장 홍대선은
지금 이제 큰 영향을 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출퇴근은 지금 현재 공항철도를 이용해서 김포공항서부터 서울로 다 뿌려지는, 그 다음에 7호선을 타고선 서울로 되는 이 부평구 이쪽만 지금 현재, 그리고 경인선을 이용한 곳만 지금 서울 출퇴근에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이 인천 전체로 본다면 인천공항이라든가 인천항, 그 다음에 송도, 시흥, 반월, 남동공단을 이용하는 미추홀구, 남동구, 제물포구, 연수구, 영종구가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새로운 철도 노선이 지금 현재 개통을 이야기하는 건 KTX지만 KTX는 그렇게 철도 노선의 출퇴근과 집값과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송도 신도시에서 출발을 한다면 좀 더 다른 모습이겠지만 지금 구도심 연수구 송도역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는 그만큼 끌어들일 수 있는 요인들이 좀 적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GTX B 노선은 30년도 이후에 개통이니까 그때까지는 지금 이 송도라든가 연수구에 있는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크게 받지는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6년도에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까? 한번 보도록 하면 26년도에는 25년도에 노후계획도시가 정비 기본계획이 발표가 됐죠. 그러면서 26년도에 선도지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26년도에 선도지구가 된 것이 입주를 30년 돼서부터 시작을 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5년도서부터 계양신도시가 청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9년도서부터 입주가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26년도에 호재,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키워드는 결국은 노후계획도시, 선도지구와 그 다음에 신도시 분양에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신다면 노후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여기에 보면 지금 연수 선악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9월지구, 만수 1, 2, 3, 그리고 갈산, 무평, 부계지구, 그 다음에 계산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 노후계획도시도 어마어마한 신축 아파트로다 되는 거고 30년도서부터 45년도 사이에 입주 예정으로다가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택지와 그 다음에 산업단지를 여러분들이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27년도에 보면은 인천의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는 7호선 청라 연장이죠. 그리고 29년도에는 계양신도시가 입주 시작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30년도 이후에는 GTX B 노선이 인천의 부동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키워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러한 영향에 의해서 인천의 아파트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면 과연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인천이 연 평균 15,000이 적정이라고 했는데 과연 인천은 10년에서 15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입주해야 되는 계획으로 잡혀 있는 그 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에 따라서 인천의 부동산 시장이 특별하게 급등을 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쉽게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지, 조금만의 공급이 줄거나 늘거나에 따라서 가격 변동이 심하게 될지 안 될지를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천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이 지금 재개발 재건축 구역은 100군데가 넘게 있지만 지금 현재 조합 설립해서 움직이는 곳을 본다면 그래도 10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물량이 지금 보면 사업 진행 속도로 보면 약 7만 세대 정도 이상이 10년 안에 입주하는 걸로 예정돼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9월 2지구죠. 9월 2지구도 18,000세대가 입주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검단 같은 건 7만 몇 세대 중에서 1단계 입주 완료, 2단계 지금 입주와 3단계 입주하면 여기도 앞으로 25,000세대 이상이 입주할 물량이 이 검단구에도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양신도시 17,000세대. 그 다음에 송도에도 보면 11공구 등 그 다음에 비어있는 이러한 땅들을 합치면 최소 10,000세대 이상이 송도 신도시에도 입주 물량이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노후계획도시에 의한 연수 선악지구만 해도 73,000세대 이상이 신축 아파트로 변경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계산지구만 해도 20,000세대 이상으로다가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거고요. 그 다음에 갈산 부평 북에도 21,000세대 이상이 신축으로 바뀔 거. 그 다음에 9월 지구도 7,000세대 이상. 그 다음에 만수 1, 2, 3 지구도 11,000세대죠. 이것이 10년에서 15년 사이에 입주를 한다면 평균적으로 본다면 인천은 매년 2만 세대 이상의 입주 물량이 계획되어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현재 15,000세대의 적정 입주 물량을 이미 벗어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천도 앞으로 초양극화 시대 또는 양극화 시대로 본다면 이렇게 택지지구처럼 이렇게 크게 주거 환경이나 생활 편리 시설이 높은 곳 위주로 이러한 것들이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얘기죠. 즉 검단 신도시 7만여 세대, 그 다음에 계양, 대장, 그 다음에 계산지구에서 약 6만 세대 가까이, 그 다음에 청라, 루원, 그리고 송도 신도시, 그 다음에 영종 신도시, 그리고 연수 선악지구, 그 다음에 9월 2, 9월 지구, 그 다음에 용현 하객지구, 그 다음에 갈산 부평, 그 다음에 산곡, 이러한 곳들이 집중적으로다가 아파트 단지로 최소한 10,000에서 2만 세대 정도가 집중해서 뭉칠 수밖에 없는 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인천에서 내가 만약에 내 집 마련하고 10년 또는 15년 후에도 부동산 가격이 그나마 올라갈 수 있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기에 접어들어도 계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역을 찾는다면 지금 현재의 철도 노선과 그리고 직장을 어디로 가는 지역이냐에 따라서 지금 서울로다 출퇴근하는 이 지역과 그 다음에 인천 자체와 시흥 안산으로다가 출퇴근하는 이 지역, 이 두 개의 부류로다가 나눠서 그 중에서 이렇게 대규모 신도시급으로 들어서는 곳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획기적으로도 인천 인구가 350만, 400만으로 늘어난다면 지금 현재 이 수많은 신축 물량과 지금 현재의 구축 아파트들, 그리고 구도심에 있는 단독 다가구 빌라의 그 부동산도 충분히 상승 여력을 가지고 가겠지만 만약에 300만 명 전후에서 계속적으로 인구가 정체가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많은 신축 아파트가 10년 전후로 해서 다 들어선다면 일정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가장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그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현금과 대출받을 수 있는 능력이 합해진 그 금액이 가장 많은 고소득자가 선택하는 지역이 가장 비싼 지역으로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송도 신도시가 앞으로 2030년도가 돼도 송도 신도시가 인천의 대장일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거죠. 송도 신도시 주변에 있는 남동공단, 그 다음에 시흥반월공단, 그 다음에 송도에 있는 바이오, 그리고 인천항 주변과 주안에 있는 산단들, 그 다음에 인천공항에 있는 직장인들이 과연 고소득자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지 주거 환경으로. 이런 것을 본다면 지금 현재 주거 환경이나 생활 편리, 그 다음에 학군 이런 것들을 본다면 1순위로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송도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서울의 강남 3구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이유 중에 하나는
가장 돈 많은 사람들, 돈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강남 3구에 선호를 하고 거기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거죠. 그러니까 인천에서도 그와 같은 걸로 기준을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인천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고 가장 돈을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선호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냐를 본다면 인천 자체 내에 살아야 되는 사람으로서는 송도 신도시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청라나 검단 같은 경우나 계양, 대장은 내가 서울에서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에 직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밀려 나와서 움직이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집값이 충분히 그쪽으로 목동이라든가 여의도 이러한 곳으로 또는 마곡지구로다가 내가 갈 수만 있다면 굳이 청라나 검단이나 계양, 대장신도시로 이주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마곡이나 목동보다도 훨씬 더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한 고소득자, 돈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굳이 인천의 이곳까지 오지 않는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로 봐야지만 내가 초양극화 시대고 양극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인천에서 과연 어디에 매수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여기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천은 노객도시, 신도시 분양 7호선, 그 다음에 계양신도시, 신도시의 입주, 그 다음에 GTX B노선, 그리고 GTX D노선 등이 언제 개통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 판도가 때로는 송도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청라 노원이 되기도 하고 검단이 되기도 하고 영종이 되기도 하고 계양 대장이 되기도 하고 9월 이지구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26년도는 지금 현재 서울에서 이주가 계속적으로 늘어난다면 서울에 출퇴근하는 사람으로서는 검단 쪽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천의 26년도와 그리고 앞으로 10년간의 움직이는 방향들에서 호재와 그 다음에 입주 물량들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면 낭만부동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소식을 듣고 싶은 분들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상담 문의는 이 아래로다가 해주시면 성심을 다해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